챗 GPT를 개발한 인공지능 회사 오픈 AI의 CEO인 세뮤얼 알트만. 그는 2018년 어느 회사에 $10,000를 주고 본인의 죽음을 예약해 놓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젊은 백만장자는 어째서 돈을 들이면서까지 스스로 죽으려 하는 걸까요? 세뮤얼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회사의 이름은 넥톰. 넥톰은 미국의 스타트업 회사인데요. 다루는 분야가 매우 특이합니다. 바로 마인드 업로딩이죠. 마인드 업로딩이란 개인의 영혼, 즉 정신을 컴퓨터와 같은 기계 장치에 업로드하는 행위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수많은 공상과학 영화, 애니메이션에 간접적으로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최근까지도 이것은 허구의 영역이라 취급받았습니다. 살아있는 인간의 뇌를 적출하여 기계에 이식하거나 뇌를 디지털화하여 그 정보를 클라우드에 업로드한다는 것은 현실보단 소설이나 영화에 등장할 법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은 이 개념을 점차 현실로 끌어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기던 수많은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진 지금, 이제 과학자들은 인간의 뇌를 컴퓨터로 옮기는 작업을 준비 중이죠. 사람의 뇌를 통째로 컴퓨터로 옮기려면 천문학적인 저장 용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사용되는 매체들로는 턱없이 부족하여 향후 기술의 발전이 더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데요. 저장 매체의 용량은 처음 개발된 이후 단기간에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90년대 하드디스크의 크기는 단 100MB에 지나지 않았지만 30여 년이 흐른 지금 보편적으로 쓰는 하드디스크의 단위는 테라바이트가 되었습니다. 무려 수만 배나 더 커진 것이죠. 이에 넥톰은 그전까지 인간의 뇌를 온전히 저장하고 완벽히 업로드하기 위한 사전 과정을 준비하기로 합니다. 넥톰이 설명하는 뇌 이식 작업은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뇌를 신선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환자를 마취한 후 냉동 상태로 만들어 몸에 인공 심폐장치를 연결, 동맥에 방부제를 주입하여 뇌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만 하죠. 이로 인해 넥톰은 치사율 100% 서비스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조력 자살로 분류되어 윤리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했는데요. 넥톰의 뇌 이식 기술 알데히드 안정 냉동 보존법은 아직 실험 단계로 상용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논란은 피할 수 있었죠. 넥톰은 현재 이를 위한 모금과 대기자를 받고 있으며 $10,000, 한국 돈으로 약 1,3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면 그 대기자 명단에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세뮤얼 알트만을 포함한 30명 정도가 명단에 올라가 있다고 하죠. 넥톰은 웹사이트를 통해 미래를 위해 당신의 두뇌를 보관하세요라는 슬로건을 걸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넥톰의 창업자인 로버트 맥킨타이어는 이번 세기 안에 인간의 뇌를 디지털 정보로 바꾸어 컴퓨터 속에 의식을 되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프로젝트에 대한 강한 확신을 보였죠. 이와 관련할 수 있는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1986년 과학자인 존 화이트는 1mm 크기의 조그마한 생물, 예쁜 꼬마 선충으로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 선충의 머리를 8,000등분으로 나눈 뒤에 그 단면을 하나씩 전부 관찰하여 선충의 신경막, 즉 뇌지도를 그려낸 것인데요. 하나의 생물이 가지고 있는 완벽한 뇌지도를 갖게 된 것은 역사상 단 한 건도 없던 위대한 업적이었습니다. 그나마 선충의 신경 구조가 단순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그리고 예쁜 꼬마 선충의 뇌지도를 토대로 몇 가지의 실험이 더 이어졌는데요. 선충의 정신을 컴퓨터 프로그램에 업로드하거나 기계에 이식하는 것이었죠. 그러자 프로그램과 기계는 명령어나 조정 없이도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행동 패턴은 기존의 선충이 가지고 있던 것과 같았죠. 학자들은 언젠가 인간의 뇌지도가 완성된다면 사람의 정신 또한 기계 장치에 업로드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였습니다. 이렇게 생물의 모든 뇌신경계를 표기한 지도를 커넥톰이라고 일컫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막대한 작업량으로 인해 1986년 예쁜 꼬마 선충, 2023년 초파리 이렇게 두 생물을 제외하고는 더 만들어지지 못했는데요. 신경세포가 수백, 수천억 개를 넘는 인간에게는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죠. 선충의 뇌지도를 작업한 것과 동일하게 인간의 뇌지도를 얻으려면 약 135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현재 기술로는 구현이 불가능하지만 학자들은 자동화 기술의 발전으로 100년 안에 이것을 실용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때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커넥톰을 토대로 우리들의 정신을 컴퓨터에 이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컴퓨터 속에 구현된 나는 원래의 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업로드된 정신을 기존과 같은 영혼을 소유한 본질적인 나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문제인데요. 그것이 뇌를 이루는 수십억 개의 신경망을 완벽하게 모사할 수는 있어도 과연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의식과 개성까지 재현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나와 똑같이 행동할 수는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프로그래밍이며 복제본이라는 것인데요. 넥톰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이버 세상 속에서의 또 다른 삶을 구현하려면 적출된 뇌를 디지털로 구현하는 것과 별개로 개인의 자아까지 업로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뇌를 컴퓨터로 옮기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이죠. 몇몇 이들은 이렇게 업로드된 정신 자체가 곧 자아이며 나의 또 다른 연속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머지않은 미래 살아있는 상태에서 뇌의 모든 것을 스캔하는 것이 가능해져 그것을 컴퓨터나 바이오 로봇에 업로드하는 시대가 오게 되면 현실의 나와 기계 속의 나는 동시에 존재하는 두 개의 내가 되는 걸까요? 몇몇 학자들은 이러한 의식의 기계화 시스템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근 몇 년 새에 인공지능 AI 기술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배우고 학습하는 중이죠. 인간의 뇌를 적출하여 그것을 디지털 정보로 바꾸어 컴퓨터에 업로드한다는 원대한 계획. 어쩌면 그 계획을 실행하는 것은 인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가상의 사이버 세계에는 진짜 우리들이 업로드되고 현실에는 AI들이 우리들의 정신을 다운로드받아 살아갈지도 모르는 일이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